자, 오늘은 새치기 나가고요. 모의고사도 한 부가 나갑니다. 한 부가 나가고, 오늘은 현대소설 좀 합시다. 현대소설, 다음 주에 또 현대시. 왔어. 하나, 둘. 평가원에서는 현대소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 뒤에 의진이 것까지. 잠깐만, 보여줘야겠죠. 여기. 좀 이따 하자, 우리 소주구나. 고마워. 현대소설 여러분들 안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본 사람 손 들어봐. 보긴 봤구나. 그쵸? 현대소설. 그래서 오늘 몇 개지? 6개 끝냅니다. 다 못 끝낼 수도 있는데 1시간 반 6개 끝내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이제 EBS를 마무리 짓는 게 좀 중요해요. 다음 시간 또 현대시 이렇게 앞부분. 자, 소설가 구보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한번 전체 흐름을 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제 문제만 이제 풀어보는. 그래서 소설은 사실 그 변형 문제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특만 문제 풀어도 내용 파악이 핵심이라서. 자, 갑니다. 자, 이 작품은 1934년 중요하지 않고 밑줄 쭉 쳐. 작가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 작중인물 구보가 집에서 나가 뚜렷한 목표 없이 광교, 종로, 화신상회, 조선은행 앞, 경성역, 경찰서 앞, 다방, 종각 뒤에 술집, 카페, 종로, 내거리 등 경성 여기저기를 온종일 배회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쉼표가 없어. 이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질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밑줄 쭉 쳤지. 자, 여기는 소설가야. 그럼 소설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작년 같은 경우도, 자, 소설은 전부 연계가 안 됐거든요. 평가원에서는 연계가 소설이냐 똑같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 근데 수능에서는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내용 정도 파악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 쌤이 좀 언급해 주는 거야.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지식인이 주인공이에요. 특히 지식인일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자나 혹은 이제 선생, 학교 선생.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문인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자, 현실 비판 인식이 있어. 그리고 이 작품은 중요해, 얘들아. 왜냐면 평가원에서 2번 이상 나왔어. 알겠지? 이 작품은 중요한 작품이야. 현실 비판 인식이 있지만, 자,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해결 능력이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해결 능력이 없으면 얘는 뭐 하겠니? 고뇌하겠지. 그치? 그래서 어디에 빠지냐면 얘는 무기력에 빠지는 거야. 무기력, 방향상실. 자, 이때 고뇌가 중요해. 고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고뇌니까 당연히 뭐 중심으로 우리가 되겠니? 내면 서술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럴 때 내면 서술에서 일부 의식의 흐름 기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각 내면과 내면 사이가 인과성이 없는 걸 얘기해. 근데 예전에는 저것을 따로따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지식인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의식의 흐름, 만약에 의식의 흐름이니 그럼 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 내면 서술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대사가 없어, 봐봐. 대사가 전혀 없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면 서술 중심으로 가는 거야. 이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그러면 지식인의 고뇌를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시점 몇 개? 2가지. 바로 1인칭, 그렇죠. 주인공 시점이거나, 자, 아니면 3인칭 제한적 시점이거나. 이때 제한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특정 인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것도 설명해 줄게요. 요런 거 설명하려고 쌤이 하는 거야, 지금. 자, 보면 여기는 우리가 서술자가 바깥에 있어.
자, 바깥에 있어서 여기에 구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보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시선의 이동으로 좀 보게 되는데,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으니까 3인칭이고요. 얘의 시각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구보의 심리 중심으로 나와주는 거야. 됐지? 그럼 이 구보는 뭐가 되는 거야? 특정 인물이 되겠지. 이 특정 인물을,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초점 화자라고 합니다. 초점 화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집중하다 이런 뜻이야. 됐죠? 그래서 3인칭 특정 인물을 이야기했으니 특정 인물의 심리가 나오니, 자, 얘는 바로 선택했고요.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심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전지적이라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바로 선택적 작가 혹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체 흐름 이해가요? 그렇지? 누구 심리만 나와? 구보 심리만 나와. 다른 애들은 추측과 그 다음에 대사 행동만 보여줘. 알겠지? 요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실 여기 전체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 이거만 하고 이 1강 넘어가도 돼. 그래도 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가자.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낸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산책이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맨날 여기 산책합니다. 저 강의실 갔다가 이 강의실 갔다가 저 강의실 지식인이야! 자, 볼게요. 자, 구보는 이 과정에서 물결처, 우울과 고독을 느끼며, 자, 행복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우울과 고독이 뭐예요? 고뇌이면서 무기력 방향 상실인 거야. 목적 없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저기 아주 핵심이야. 지식인. 자, 인물 간의 갈등, 사건의 인과적 전개 등을 중시하는 일반 소설과 달리 미주축처. 거리의 풍경과 주변 인물을 묘사하고 구보의 내면 흐름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밑에 저거 의식의 흐름이라고 적어. 적혀있지? 적혀있지, 그지? 의식의 흐름이라고 적혀있지. 자, 주제 1930년대 소설가 지식인의 무기력한 내면과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입니다. 자, 갈게요. 전차 안에서 소주제가 있다는, 소제목이 있다는 게 좀 독특해. 소제목. 자, 그래서 밑에, 자, 형광펜 바르세요. 문장의 첫머리를 소제목처럼 처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내용의 단락 구분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위에다 적어놨습니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특정인물. 자, 구보 동그라미 쳤죠.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고, 구보는 차창대 가까운 한 구석에 앉아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 얘가 추구하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탐색하죠. 자, 생각해 본다. 우리 결말 알고 있어요. 행복 끝까지 못 찾습니다. 무기력해요.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자,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문을 보고, 자, 전작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당, 청량리, 성북동. 구보는, 자, 여행을 즐기지 않아요. 외출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고요함이 있었는데, 자, 고독조차 그곳엔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고독은, 구보는 현재 뭘 느낀다? 고독을 느낀다 정도만 보시면 돼. 그래서 나온 거야. 자,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자, 장면 전환했습니다. 일찍이. 자, 바로 누구야? 구보죠. 자,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잘못 표현. 그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것을 무서워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했는데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자기 위안하는 거야.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이 인과가 없잖아. 그치? 전혀 없지? 나는 고독을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게 인과성이 없는 게 의식의 흐름이야. 이해가죠?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지금 뱉어내고 있는 거야. 이해가죠? 이렇게. 표 찍읍시오. 자, 사장이 그의 앞으로 왔습니다. 자,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입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자,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서 손바닥 위에 5입의 동전을 봅니다. 다 의미 없는 행위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무기력이잖아. 이거 뭐하러 보고 있는 거야? 모두 뒤집혀 있네. 그래서 밑에 줄, 이 뒤집혀 있는 것들 중에서 의미를 한번 찾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전라 쓸데없지요. 그치? 이거 뭐? 의식의 흐름. 됐죠? 의식의 흐름. 자, 차장이 그의 옆으로 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자, 지금 여기는 따옴표가 없이 대사를 지금 전달하고 있어.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9번은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람. 예,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없으면 간접. 됐습니까? 자,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바로 창덕궁인데 옛날에 여기다 동물 갖다 놓고 창경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 동물원 가봤어요? 그랬더니 창경원 가봤어 그러시더라고. 그게 언제예요? 그랬더니 70년대 70년대. 근데 그때도 다들 창경원이라고 했었나 봐. 그래서 최근에 좀 갑시다 그랬더니 또 안 가신다 그러네.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창경원이라도 갈까?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방향상실, 무기력입니다. 그러나 그는 차창에게는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고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했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습니다. 차는 서고 또 움직이고 구보 창밖 바라보고 대학병원이라도 들릴까? 그지? 의식의 흐름. 갑자기. 그치? 자, 갑자기 친구 떠올립니다.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자, 그를 찾아가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입표 쳤고요. 그를 찾아가서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아니어도 어쨌든 한계에 이를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자, 조그만 한계의 기쁨을 찾아. 기쁨 똑같은 말 뭐예요? 행복이죠. 그죠? 얘는 행복을 찾으려고 나왔으니까 남대문을 지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지게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9번은 또 고독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물결 쳤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거기 보니까 구보 해놓고 뒤에 심리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서술자는 밖에 있는 거예요. 나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신청.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봐요. 전체적으로 시선의 이동인 거 눈에 들어오지. 그렇지? 얘가 보는 대로 그냥 서술에 나가죠. 시선의 이동. 바라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서울의 호흡과 감정이 있을 거야. 즉, 경성역에 가는 이유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됐죠? 내가 고독해서 거기 가는 거야.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서 어떤 기쁨을 내가 느낄 수 있겠지. 자, 그러고 간 거예요. 의도. 이 도시의 항구, 바로 경성역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 의식은 어쨌든 좋았습니다. 다만 9번은 고독을 피할 수 있으면 그 말이야. 경성역에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구보가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 제일 사람들은 빽빽히 모여 있었고 온정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그네들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지 않고요.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어요. 그래서 온정이 없어요.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 시각이나 이러한 곳에 지나지 않고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들은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에 그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즉 타인을 믿지 않아요. 온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딱하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독해지는 거예요. 아이죠? 9번은 아이입니다. MBTI가. 그치? 9번은 아이예요. 9번은 한 구석에 서서 가서 그의 앞에 있는 노파를 봅니다. 그래서 노파에 대한 관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왼쪽에 적어놓은 거 보여? 상상. 그렇지? 노파는 이럴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쉼표가 더럽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질식해 죽을 확률이 적어요. 아까 앞에는 쉼표가 없어서 선생님 읽다가 죽을 뻔했지. 근데 여기는 쉼표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쉼표가 많습니다. 9번은 한 구석에 가 서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호흡을 조절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쉼표가 많으면. 그들 앞에 있는 노파를 보는데 그는 누구 집에 어떤 가사를 도와주는 일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내지 타나가는 모른다. 뭐라고요? 다 상상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상상하는 내용이 쭉 가요.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를 가지고서도 감동시킬 수 없는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아 이제 중년의 시골 신사를 봅니다. 시선의 이동. 얘도 상상합니다. 그의 시골에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겠지.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이라는 것도 있고 일회용 잡화도 있고 그리고 약품도 있겠지.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럽게 차에 오르겠지.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밑줄쳤습니다.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그렇죠? 지금 간격 가지려고 하네. 마이너스 인식을 하죠. 중년의 시골 신사에게. 만약 그에게 옅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겠지. 됐죠? 이렇게 멀리 하는 걸 보고 표 바꿔서 저기 좋은 데로 가려고 하겠지라고 상상한다고. 그 다음 여기까지 상상이었고요.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종기를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습니다. 신장염인 것 같아.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압장을 새삼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의식의 흐름.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 갔었을 때 누구 봐? 40여 세의 노동자를 보게 됩니다. 전경부의 광범한 팽용, 돌출한 곳,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 또 손에 경미한 진동도 하고요. 분명히 바제도시병일 거야.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이 안 앉아요. 뿐만 아니라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여분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갔는데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합니다. 그렇죠? 온정이 없다. 지금까지.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습니다. 왜? 나중에 이걸 소설로 써야겠다. 그치? 소설가니까.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써있는 캡 쓰고 린네이 쯔메일이 양복 입은 사내. 캡은 모자죠. 모자를 쓰고 어떤 쯔메일이 양복 입은 사내에 그 온갖 사람에게 의욕을 갖는 눈을 발견했을 때 구보는 뭐 했다? 우울했다. 넘겨요. 나머지 다 설명해 줍니다.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의 못이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옷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무직자, 백수라고 단정했습니다. 여기 전체 이제 외양 묘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외양 묘사도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백수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밑에 줄 황금광 시대. 그래서 오른쪽에 황금 만능주의 마이너스 인식. 그때 우리 국토의 한 70% 80%가 다 파헤쳐져요. 금이 다 파헤쳐집니다.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을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얘는 지금 문학가잖아. 그치? 문인이지. 그러니까 뭘 추구하는 사람이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황금을 찾는 이 세태에 대해서 긍정, 부정, 부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한 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지팡이와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요게 안 했네? 물결쳐. 목적 없이다, 물결쳐. 뒤에까지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까지 물결 쭉 쳐봐.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그래 진실한 인생. 왜? 그들은 뭐야? 목적이 있잖아. 어떤 목적? 황금을 찾겠다는 목적.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그래 쟤네들이 더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 문을 열어놨는데 저 문에 비둘기가 앉은 거야. 9층인데. 그리고 비둘기가 저기다 똥을 쌌어요. 양면에다가. 바깥면은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닦을 수가 없었는데 안쪽은 내가 닦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장님들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 거기다 이제 올렸다. 그래서 김광석 시인이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와 사상까지도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어버렸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평화와 사상까지도 낳지 못하는 이 비둘기가 쫓겨서 우리 학원 저기 창가에 앉아서 똥을 싸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단 거야. 뭐라고 달았냐면, 로또 사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로또 사세요.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사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5,000원을 주고 로또 한 장을 샀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 발표인데 문득 만약에 로또가 5,000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비둘기는 행운과 부의 상징이 될 거고요. 근데 아무도 안 되잖아. 그냥 나한테 개새일 뿐입니다. 그냥 변이에요. 그냥 변. 그래서 이런 변이 있나? 어제 그냥 내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나 되면 어떡하지? 야, 나 되면 어떡해? 나 되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딱 왔는데 학원이 문이 닫혀 있잖아? 그럼 1등 된 거야.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농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아? 1등 되면 뭐 하겠다, 그지? 선생님도 옛날에 그런 상상 많이 했는데, 선생님 1등 돼도요, 꽤 되잖아요. 1등 되면 물론 서울에 있는 집은 사지 못하지만, 굳이 서울 갈 리도 없고, 1등 돼도 나는 학원 일을 계속 할 것 같은데, 대신 평일에 아무것도 안 하겠죠. 평일에 아무것도 안 해. 안 하고, 주말에만, 이렇게, 평일에, 그럴 것 같은데, 자, 생각만 해도 기쁨을 느끼는군요. 자, 근데 그럴 일은 없다. 자, 거기 우리가 밑에 보시면 갑니다. 시내의 산재와 무수한 광무소. 광무소 뭐 하는 곳일까? 인지대 100원, 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고를 거기다 기록하는 곳이겠죠. 광무소. 조선 전 국토의 70%,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갑니다. 황금광 시대, 부정적이죠. 그런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즉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서 그의 친구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행심, 자, 황금의 매력, 그런 것들로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습니다. 왜? 문인이니까.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문득 한 사나에 둥글 넘적한, 자,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딱 보니까 뭐야? 부정적으로 인식하죠. 이 사나이.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밉니다. 그도 친구라면 친구였습니다. 아, 친구였구나. 바로 중학교 열등생이었대.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 그리고 지팡이를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서 엉성하게 잡았고, 이게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자네는.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불쾌했습니다. 해라는 오히려 나았다. 자,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자,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의 둘째 아들이었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는데, 한 개의 구실을 지어서 거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또 용감하지 못해요. 진짜 아이입니다. 그쵸? 진짜 아이. 완전 내성. 고니 엊그제 성격 유형 학교에서 한 거 나왔는데, 이 아이, 요즘 이렇게 나오대? 이 아이,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거야. 이야, 편의도 이런 편의가 없어. 아이 100%. 50%도 아니고 아이 100%. 근데 갑자기 내가 구보 읽으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고니가 그러거든? 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거 성격 검사를 딱 보여줬어. 근데 고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더라고. 학교가 자기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대. 재미가 없대. 그런데도 학교에 가면 급식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있으니까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대. 딱 구보죠. 그치. 그리고 어제 그 체력 측정이 있었나봐. 그래서 이 뭐라고 하죠? 왕복 달리기? 그래서 뭐 1단계는 뭐 11초 안에, 2단계는 뭐 이렇게 쭉 하나봐. 그래서 얘가 딱 한 중간 정도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다. 총 11단계까지 했는데 얘가 한 7단계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서 살짝 위, 그 정도. 그러니까 중간이야, 평균이야. 그래서 얘가 좀 살이 좀 쪘는데, 야, 너 잘했다.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건 미달이냐, 이게 좀 궁금했거든. 미달이면 당연히 얘 운동해야지. 그래서 근데 딱 평균인 거야. 도달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문득 나는 그 체력 측정하면 특급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건 오기였던 것 같아. 왜냐면 공부를 되게 못했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돋보일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었어. 하나는 노래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육인 거야. 그래서 그걸 정말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내 성적표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면 우린 수음이 양가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그러면 음악하고 체육만 수야. 중학교 특급. 특급. 그러니까 막 이거 뭐라고 하죠? 턱걸이 20개 하면 특급이거든요. 턱걸이만 20개 하고, 그리고 뭐 이거 잇몸 일으키기 저기 65개 이상 그럼 특급. 1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막 100m 몇 초 막.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예능인인 거예요. 내가 고니한테 그랬어. 잘했다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그냥 툭 던지는 말로, 야, 아빠는 그랬는데 그럼 나중에 좀 위로 올라가 볼까?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고니가 왜 줄 알아? 아빠, 나는 그렇게 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그냥 평균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역시 내 아들 주관이 확실하구나. 어쨌거나 나와 내 아들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독특하더라고, 이 녀석도.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러나 그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서 거절할 수 있는, 자, 용기는 없어요. 앞장섰고요.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근데 구부하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저리로 가지.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멀리 보기에도, 야, 애인이에요. 야, 어느 틈에 이런 놈도 연애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대. 아니, 이런 오징어가 연애를 하나? 새삼스레 그의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서정시인조차 황금강으로 나서는 때다. 그렇지? 부정적으로 인식하죠. 뭐 어때? 의자에 가서 가장 자신 있게 앉았어. 그는 주문 들어온 소녀에게 나는 까르피스, 그리고 구보를 향하여 자네도 그걸로 하지. 그러다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난 홍차나 커피 할래. 까르피스가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까르피스. 쿨피스 있죠? 그게 까르피스야. 쿨피스야, 쿨피스. 그래서 과일 주스, 쿨피스. 자, 음료, 쿨피스를. 그렇죠? 구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되게 좋아하는데. 쿨피스는 김치볶음밥이랑 드셔야 됩니다. 어떤 맛? 파인애플 맛. 나중에 꼭 그렇게 먹어봐. 김치볶음밥에 파인애플 맛 쿨피스를 담아놓고 먹고 마셔봐. 짱. 넘어갑니다. 그것은 외설한 색채. 또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에 맞지 않았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여러분들 거기서 외설한 색채라는 것은 외국 느낌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셔야 돼. 알겠지? 외국 느낌. 문득 끽다점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서 그들의 성격, 고향,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A 음료를 시키면 이 사람의 성격은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성격의 사람은 이 음료를 시킬 것 같고. 됐죠? 그거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그때 기분조차, 그렇지? 기분 좋으면 이거, 기분 나쁘면 이거. 구보는 맞은편에 앉은 사내의 그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으로 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한번 연구해봐야지 마무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서수상의 특징. 자, 밑줄치 준비하세요. 자, 쉼표의 빈번한 사용, 여기다 밑줄.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어순의 변화를 주거나 독자 읽기 속도 조절, 요것도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이 지닌 의식의 전개 양상, 요거 밑줄. 그 다음 밑에 추정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 이거 밑줄. 그러니까 상상한 내용 기억나죠? 아까 그 노파하고 그 어떤 젊은 신사, 늙은 신사였나? 뭔 신사였어? 중년의 자, 시골 신사. 자, 이런 것들을 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의 밑줄.
자, 그래서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소제목이 있으니까 장면이 전환되는구나. 그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얘기야. 인과적 진행 밑줄. 갈등 있어, 없어? 갈등 없어. 갈등 고조가 없어. 그리고 밑줄 칩니다. 인물의 의식을 그대로 제시합니다. 됐습니다. 경성역이라는 공간적 배경 한번 볼게요. 자, 경성역. 고독을 느낀 자 구보가 약동하는 물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찾아갔지만 밑줄.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고독의 장소예요. 열차 시각에 관한 것처럼 필수적인 경우에 말을 건네는 도 없습니다. 밑줄.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쁜 이들로 가득한 장소. 자, 또 밑줄. 관찰하고요. 또 가엾다고 느끼는 장소. 결국 뭐가 없다고 판단하니? 두 글자. 온정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온정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거기서도 행복을 못 느낍니다. 자, 하나가 끝났습니다. 자, 좀 대사가 많네요. 대사가 많으면 좀 속도가 좀 있어지죠. 자, 인간 문제입니다. 자, 이 작품은 자, 첫 줄만 밑줄 칠까요? 오른쪽 끝에 각성하는까지만 밑줄 치면 돼. 지주에게 착취당하는 가난한 농민들의 삶,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후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각성하는 과정, 요거 밑줄 잡습니다. 자, 마지막 줄만 밑줄 칠게요. 농촌의 착취 구조를 다룬 전반부와 도시 노동자의 착취 문제를 다룬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자,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조리한 시대 현실. 자, 1번 별표 쳤어야 되고 2번도 인간 문제 이 소설 중요합니다. 별표가 쳤어야 돼요.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나타내는 거니까. 만약에 이 작품이 출제된다면 여기는 지금 전반부 쪽이거든요. 그럼 뒤에 후반부 쪽하고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 수이 좀 중요하게 봅니다. 강경에. 자,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 수업 다 끝나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 알겠죠? 반드시 전체 줄거리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 갑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오늘 6개는 다 못 나가겠다. 자, 해가 지고 아득아득했어야 개똥대 마당질은 끝이 났다. 어둠 속에서 뿌옇게 솟아오른 나락더미, 나락더미를 중심으로 돌아선 농민들은, 자, 농민 동그라미 쳤죠? 술에 취한 듯 흥분이 되어 있었다. 물결 쭉 치시면 됩니다. 뭐 쳐져 있네. 자, 밑에 뭐 어디에 밑줄칠래? 수학의 기쁨에 밑줄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어떤 가을이 되어서 자, 수확을 했어, 농민들이.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잖아. 이제 어떻게 하겠니? 이거 다 뺏길 거야. 그치? 전부 다 뺏길 거야. 지주나 마름에게. 그렇게 예측하고 가야 돼. 자, 유서방과 덕호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주입니다, 덕호가. 그래서 선생님이 세모 쳐놨어, 그냥. 유서방은 덕호의 꼬봉이에요. 육꼬봉입니다. 자, 오른쪽 갈게요. 자, 육고봉은 들어가서 등불을 켜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닷벌이는 대두를 들고, 다 사람 이름이야. 닷벌이 사람 이름이야. 옛날 평민들은 성이 없었잖아. 성은 양반들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들이 닷벌이, 개똥이, 들개, 이래, 이름들이. 알겠지? 가축 이름하고 거의 흡사해, 옛날에. 그랬어. 성이 없으니까. 자, 대두를 들고 나락더미 앞으로 가서 나락을 손으로 헤쳐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한 마리요는 가서요. 무슨 얘기야? 한 말 정도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수확한 게 한 말 정도 돼요. 닷벌이는 그 둥글둥글한 음성을 길게 빼어가지고 소리국조로 마디마디 꺾어 들렸습니다. 뒤미쳐 쏴르르. 자, 속으로 흘러들어간 벼알 소리. 생동감이죠? 그의 가슴은 어떤 충동으로 스르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심리니까 물결쳤어요. 자, 왜? 너무 많이 수확이 된 거야. 그래 가슴이 뜨겁지. 그지? 기분 좋지. 그리고 무의식간에 그들은 눈을 썩썩 비비치고 동무의 어깨를 누르면서 바짝바짝 다가섭니다. 자, 왜요? 밑에 보니까 수확량이 궁금하여 모여드는 농민들의 모습. 그치? 이런 거 보이죠? 그러니까 막 모여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모이는 거야. 뭐야, 얼마 정도야? 이렇게. 오, 대박! 이러면서 막 모여드는 거야. 그때마다 옆에 친구는 이 사람아 밀지 마, 넘어지겠어. 허허 웃으며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야. 좋아. 한 섬, 두 섬, 석섬, 벼섬은 차례대로 묶이고 그들은 제각기 자, 몇 섬이 날까? 섬을 우린 가마니로 바꾸면 좀 편할 거예요. 그죠? 몇 가마니 정도 나올까? 하는 호기심에 묶어놓은 벼 가마니와 나락더미를 번갈아 비교해 보았습니다. 땄벌이가
마지막 말수를 되어 벼슴에 부으며 15섬 단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15가마니 단말이요. 수심가라도 한 곡조 부드러운 듯이 그렇게 흥이 났습니다. 15섬 단말. 이야, 가슴을 졸이고 섰던 그들은 똑같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흐뭇합니다. 답벌이는 툭툭 읽어놨고 개똥, 사람 이름입니다. 개똥이 얼굴을 탁 쳤습니다. 야, 한턱 내라. 올 농사는 자네가 짱이야. 암, 허허.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개똥의 그 별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개똥이는 이렇게 대답하며 흘금 덕구를 쳐다봅니다. 이제 갈등 시작. 슬슬 이제 시작이 나옵니다. 지주가 등장했으니까. 쳐다봤습니다. 자, 밑에 밑줄 쭉 칩니다. 소장농으로서 눈치를 살펴야죠. 소장농은 지주의 땅을 얻어 붙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얻어서, 자, 세금을 내면서, 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죠. 덕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으나 그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아서 만족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아, 덕호가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이 잘 나지 못하면, 즉 수확량이 적으면 덕호는 걱정을 하면서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야, 수확량이 안 좋네, 잘 못 거뒀네, 야, 혹시 그 미리 배다 먹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야단을 치곤 했다. 됐죠? 누가? 덕호가. 근데 이놈이 가만히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족하구나. 육고봉은 구르마를 갖다 대고, 이 구르마가 뭐예요? 수레입니다. 수레. 리어카를 갖다 대고, 자, 벼섬을 실었습니다. 그들도 벼섬을 밭들어 올려놓으며, 야, 무겁다. 이 벼 안 가면이가 이더지도 무거운가. 덕호가 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치? 야, 무겁네. 야, 벼 탄 섬이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덕호 들으라고. 자, 덕호는 어둠 속에서 담배만 뻑뻑 팔면서 서 있다가, 개똥이, 자네 여기서 다 계산 끝내지? 회계라는 것은 이제 계산이에요. 다 끝내지? 나중에 다시, 그 계산하더라도, 그 자네 빚내온 돈이 얼마지? 자, 개똥의 말을 들어보려고 덕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똥이는 덕호가 말하기 전부터, 빚 말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었답니다. 불안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을 들으니까 전신의 맥이 풀려 역시나 아무 대답이 없는 개똥이를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던 덕호는 야, 이 저놈이 계산 안 할 생각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서 자, 이거 저 벼섬으로 이거 차지하지 않으면 이거 못 받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덕호가. 그러니까 벼로서 빨리빨리 차지하게끔 착취죠. 자네 15원이 1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이달까지 꼭 10달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10월 말인 거야. 그래, 이자까지 20원이 넘네. 우선 넉 섬은 나를 줘야 되겠고 이래도 내가 3, 4원은 안 받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비료값과 자, 장리쌀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지. 자, 육고봉을 돌아봅니다. 어서 저기서 7섬 7가마니 가져와. 야, 그래도 나는 10원 못 받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밑에 뭐라고 써 있어? 반복하여 손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인 계산일 뿐인 거죠. 아니,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네들도 또 농사를 해먹고 살아가야겠으니 우리에게로는 반섬과, 그러니까 10원어치겠죠? 자네에게로 가는 반섬 앞에서 한 섬은 내가 그냥 주는 거야. 그것도 이번 농사 잘 지었다는 것 때문에. 이해 갑니까? 지금 생생되고 있는 거야. 자, 육고봉은 말떨어지가 무섭게 앞에 장면 전환했습니다. 벼섬을 낑하고 저다가 구르마에 신어 놓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깜빡 잊었던 하루 종일의 피로가 자, 조수와 같이 밀려드는 것을 자, 깨달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기 거의 한 15섬인가 나왔는데 반 이상 뺏겨버리는 거야. 그렇죠? 훨씬 더 한 3분의 2는 뺏겨버리는 거야. 자, 그들은 이제까지 깜빡 잊었던 하루 종일의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거기 우리가 뭐가 나왔어? 자, 비유가 나왔죠? 조수와 같이. 그들은 집단 위에서 털썩 주저앉았고요. 좌절감이죠.
첫째의 머리에는, 첫째, 사람입니다. 사람. 첫째의 머리에는 풍원 영감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 풍원 영감의 에피소드가 이제 나옵니다. 회상이에요. 자, 입도 차압을 당하고, 즉, 차압이 뭔지 알죠? 더 이상 내 물건을 못 쓰는 거야. 그렇죠? 자, 차압을 당하고, 정신없이 아래 윗동네를 미친 듯이 날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습니다. 아, 여보게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아, 별을 베기도 전에 차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별을 못 배. 수학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막혀서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했죠. 첫째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해서 풍원의 뒤를 따라 논까지 가봤는데, 논 귀퉁이에 세운 조그만 나무 판자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 자, 풍원 영감이 나무 쪽을 가리키면서, 글쎄, 이 집달리라든가, 그러니까 집행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이야, 공무원. 자, 하는 양복쟁이가 이것을 꽂아 놓으면서 벼 베면 안 된대. 풍원은 이렇게 말하면서 노릇노릇한 벼이삭을 바라봅니다. 첫째가 다가서면서, 아니, 그 누구의 집을 얼마나 줬는데요? 줬습니까? 다 덕호지, 덕호. 덕호 빚이야. 아니, 그것 좀 참아달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전날 우체부가 이런 것을 갖다가 주고 가더만, 그래, 나는 그 뭔가 하고 두었더니, 글쎄, 이런 일이 날 줄을 어떻게 알았나? 풍원은, 자, 안에서 다해진 편지 봉투를 꺼내보았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한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밑에 밑줄쳐. 행정 절차에 어두워서 억울한 일에도 대처할 수 없었던 농민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편지 봉투만 이리저리 만지다가 풍원을 주었습니다. 자, 결국 뭐야? 첫째도 알아보지 못하고 풍원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그렇지? 한자로 다 쓰여있으니까. 중약 부분 줄거리. 타작마당에서 바로 벼를 빼앗기게 돼서 억울했던 개똥이가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으아! 자, 소리를 지릅니다. 첫째와 농민들이 자 몰려가서 유서방 넘어뜨리고, 그리고 벼섬을 끌어내리고, 그때 순사가 들이닥치고, 자, 결국 다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누가 나서야 돼? 개똥 어머니가 나서야지. 자, 선처를 부탁하고자 덕호를 찾아갑니다. 개똥 어머니, 아유, 그냥 한번 살려주세요. 네? 한 번만 사정 봐주세요. 자, 덕호, 기침을 하고 일어나면서, 글쎄, 그놈들의 어떤 좀 그 형편을 봐서는 그냥 분노가 나는 대로 용서 없이 고생을 시키겠다고 생각했지만, 됐죠? 걔네 행태를 보면 그냥 감옥에 쳐 넣어야겠지만, 그러나 뭐 소위 면의 어른인 나로서는 또 저런 늙은이들이 또 불쌍해서 그럴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밑에 뭐야? 위선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위선이 눈에 들어와야 돼. 난 용선이고요. 자, 넘어가. 개똥 어머니는 감격하고 소리쳐 울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저런 후한 어른의 뜻을 몰라주는 개똥이와 그의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이러니까 계속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저항 의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저 살려줍시오, 저를 봐서. 그런데 마침 오늘이 공휴일이니까 뭐 면회 출근도 안 하니까 뭐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 볼게. 뭐 저희 놈들이 암만 그래도 내 몇십 년을 내 덕에 살았잖아.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이런 것을 두고 이름하는겨. 응? 자, 허거적 나도 그 자손도 없는 사람이라 저희들을 내 친자식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야. 어제만 해도 여기서 말하는 저희 놈들, 뭐 얘네들은 다 뭐냐면 그 개똥이하고 그 잡혀간 사람들, 알겠지? 그들 그래서 뭐라고 한가? 이런 배은망덕. 됐습니까? 또 앞에는 내 덕에 그래도 살아왔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저희들을 내 친자식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야. 이런 거 다 위선. 어제만 하대로 내가 생각해서 벼 한 섬을 또 그냥 줬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놈의 은공을 몰라본단 말이야. 여기 그놈은 개똥이. 하필 올해뿐인가? 재작년에도 그랬었어. 그치? 표리부동.
아유, 그까지 그 죽일 놈들을 생각하실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 늙은 것을 그냥 봐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들의 석방을 앞당기기 위해 덕호의 어려움을 헤아립니다. 그럼 돌아가, 내 이따 가보리. 자, 개똥 어머니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덕호는 도로 자리에 누우며 이놈들을 더 고생시켜서 세상의 법이 어떻다는 걸, 그치? 어떤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를 보여주겠다고, 그치? 정신을 들게 해주려고 했는데 날은 점점 추워오고 어서 눈 오기 전에 마당질은 끝내야겠고, 그러니까 이거 부디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야. 구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 마당질을 끝내야 되니까 해줘야 돼. 더구나 가을부터 미국 통제안이 실시한다는 말이 있으니 그렇게 되면 곡식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 그러면 자, 그놈들의 빚도 지금 곡식 쌀 때, 곡식 가격이 싸면 그러니까 만약에 곡식 가격이 오르잖아. 오르게 되면 그때 만약에 얘 빚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그때 곡식은 10가마니밖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가마니밖에 못 하는데 지금 곡식이 5만 원이야. 10만 원 오르기 전. 그럼 몇 가마니 얻을 수 있어? 20가마니 얻을 수 있잖아. 뺏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이기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 속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밑에 볼게요. 서술상의 특징. 감각적 이미지. 아까 뭐 쏴르르, 촤르르 이런 거 있었죠. 거기다가 감각적 이미지 밑줄. 농민들의 노래와 말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밑줄. 자, 그 다음에 덕호와 농민들의 내면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했습니다. 여기도 밑줄. 이게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인간 문제에 드러난 농민의 현실인데, 자, 지나친 고리대. 자, 정원의 빚 15원이 10달 만에 2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우, 몇 프로야, 이게? 자, 그 다음, 총 수확량 15섬 5말에서 거의 절반인 7섬을 빼앗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료값은 소작지에서의 수확을 위한 비용임에도 자, 지주에게 빌린 것으로 취급하여 계산했습니다. 덕호가 자신이 손해보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자, 풍원영감, 빚이 있다는 이유로 별을 압류당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 글을 모이는 노인에게 문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자, 덕호가 베푸는 선처. 두 번째 줄. 자신의 부를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 용서를 베푸는 것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굳이 얘기하면 일본인도 나빴지만 조선놈들이 가끔은 더 나쁠 때도 있었다라는 거. 이해가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지, 사실은. 친일. 자, 넘기시고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좀 빨라져요, 진도가. 뒤쪽에는 좀 내용도 쉽고 금방 툭툭툭툭 나갑니다. 오늘 다 못 끝낼 거예요. 한 작품만 더 하고 잠깐 쉽니다.